한국이 이렇게나 부유한 나라였습니까? 2024년의 어느 봄날 한국의 도시 정책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한 프랑스 공무원 단체. 하지만 그들은 출발 전부터 한국을 가계 부채가 심각한 위기 국가 정도로 여기며 내심 얕잡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여성 공무원 마리 역시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품은 채 어떠한 기대도 없이 서울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끝나갈 무렵 서울 강남의 코엑스 거리를 걷던 마리는 문득 주변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도대체 뭘 보는 거지? 의구심을 품은 마리 또한 코엑스 광장의 상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죠? 그녀의 놀란 표정을 감지한 동료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고 이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원래 이렇게 엄청난 곳이었어? 프랑스 공무원들이 목격한 그 광경은 그들이 상상했던 빚더미에 앉은 한국 이미지를 단숨에 뒤엎어 버렸습니다. 자, 그럼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랑스 도시 정책부서 소속의 공무원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사전에 접한 뉴스들로 인해 한국을 빚더미에 눌려 허덕이는 경제 위기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인 마리 역시 그런 선입견에 사로잡힌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마리는 34세의 엘리트 공무원이지만 프랑스 시골에서 할머니와 함께 자라며 오직 공부에만 매진해온 탓에 외국은커녕 자국의 수도 파리조차 낯설게 느끼는 순박한 여성이었습니다. 해외 경험이 전무했던 마리는 이번 연수의 일환으로 선배들과 함께 아시아 탐방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중국이었습니다. 성실한 마리는 사전에 배포된 자료를 꼼꼼히 정독하며 중국의 도시 정책을 완벽히 예습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의 느낌은 자료와는 판이했습니다. 자료에 적힌 내용과 현실이 완전히 다르잖아. 그녀는 정보와 실제 현장의 괴리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로 인해 다음 행선지인 한국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고 해서 자료와 똑같을 리 없겠지. 결국 그녀는 한국 관련 자료를 읽을 의욕을 잃은 채 거의 무방비 상태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마리가 가진 한국에 대한 인상은 상당히 가난하고 팍팍한 나라였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뉴스에서 한국의 가계 부채가 사상 최고치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었고 빚에 허덕이는 나라이니 국민들의 삶도 궁핍할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운동이나 철저한 분리수거 문화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보고는 물자가 부족하고 가난하니까 저렇게까지 아등바등 아껴 쓰는 것이겠지라고 오해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지만 임금은 낮다는 뉴스까지 겹쳐 마리의 상상 속 한국인은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경제적 곤궁에 시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마리는 파리 상경 초기에 둘렀던 1유로 샵 리충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1유로라니 이렇게 싸도 되는 거야 라며 놀랐던 그녀에게 동료는 한국에는 그보다 더한 1000원 샵 다이소 등이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1유로보다 더 싼 1000원 약 0.7유로의 온갖 물건을 판다고? 그 가격에 그런 다양한 물건을 공급한다니 한국인들은 도대체 얼마나 저렴한 물가 속에서 가난하게 사는 걸까? 그녀의 머릿속은 의문과 연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행이 확정되었을 때도 이 선입견은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상사인장 모로 진 모로 국장이 한국 일정을 알렸을 때 마리는 저도 모르게 반문했습니다. 국장님, 정말 그런 곳에 가야 합니까? 치안은 괜찮은 건가요? 빚더미에 앉은 나라라면 범죄율도 높을 텐데요. 장모로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보면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마리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안과 긴장 속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마리. 하지만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그녀는 압도적인 청결함의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외국의 많은 공항들은 바닥에 쓰레기가 뒹구는 것이 예사였고 마리도 그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인천공항의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티끌 하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데 어떻게 바닥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죠? 의자 하나, 테이블 하나까지 먼지 한 톨 없이 관리된 모습에 마리는 경악했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곳에서도 K의 서비스의 디테일은 빛났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나오는 모든 캐리어의 손잡이가 승객이 짚기 편하도록 바깥쪽을 향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짐을 찾는 사람을 위해 손잡이 방향까지 맞추다니
프랑스 공항에서는 짐을 던져서 파손되는 일도 다반사인데 여기선 마치 짐을 보물처럼 다루네요. 인천공항에서 느낀 청결함, 효율성, 그리고 방문객에 대한 깊은 배려. 마리는 한국의 첫인상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 시내로 이동하기 위해 탑승한 리무진 버스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버스 내부는 마치 새 차처럼 깨끗했고 좌석은 안락했으며 바닥엔 껌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이게 대중교통이라고요? 무엇보다 버스 기사가 승객 한 명 한 명에게 안녕하세요라며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마치 특급 호텔의 컨시어즈 같아요.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마리는 긴장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고속도로에만 오르면 난폭 운전이 시작되기 일쑤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리무진 버스는 마치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주행했습니다. 급정거도 극허브도 없는 숙련된 운전기술. 프랑스에선 경적을 울리며 끼어드는 게 일상인데 편안한 승차감과 정확한 도착 시간.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이미 마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미소 지으며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무표정하게 열쇠만 던져주는 파리의 호텔과는 차원이 다른 환대였습니다. 배정받은 객실은 모던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에 웰컴 키티와 한국 전통 다과인 약과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이건 뭐진? 변기 옆에 붙은 복잡한 제어 패널, 바로 비데 바이댓이었습니다. 따뜻한 변기 시트 온열 시트와 자동 세정 기능, 건조 기능까지. 프랑스에서 비데가 발명되었다고는 하나 정작 현대 프랑스 가정에서는 보기 힘든 최첨단 위생 가전이 한국의 평범한 호텔, 아니 공중화장실까지 보급되어 있다는 사실에 마리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의 화장실 문화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네요. 다음 날 아침 마리 일행은 서울 시내 시찰에 나섰습니다. 어딜 가나 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쓰레기통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도 거리에 쓰레기가 없는 미스터리한 풍경. 게다가 횡단보도의 신호가 빨간불일 때 차가 전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조용히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규율이 엄격하고 질서 정연하군요. 이것이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군요. 그리고 조사를 위해 강남 코엑스 광장을 지날 때였습니다. 마리는 주변 사람들이 멍하니 건물 위를 쳐다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궁금증에 고개를 든 마리의 눈앞에 거대한 유리수조 안에서 파도가 휘몰아치는 듯한 압도적인 3D 영상 웨이브 미디어 파사드이 펼쳐졌습니다. 맙소사, 저게 광고판이라고요? 도심 한복판 건물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LED 스크린, 그리고 특수안경 없이도 맨눈으로 튀어나올 듯 보이는 입체 영상 기술. 마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건 진짜 물이 아니야. 디지털 영상이라고. 동료들 역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낡고빛 바랜 포스터나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녀가 생각했던 가난한 아시아 국가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런 최첨단 기술과 예술을 길거리에서 공짜로 볼 수 있다니.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력은 대체 어느 정도인 거야. 그녀는 자신이 가졌던 부채 국가라는 편견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조사가 계속되던 중 마리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꽤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프랑스의 공중화장실은 변기 시트가 없거나 도둑 맞아서 위생 상태가 끔찍해 들어가기 위해선 큰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들어간 한국의 지하철 공중화장실. 어라, 그녀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반짝이는 바닥, 휴지가 비치된 깨끗한 칸, 그리고 위생적인 비데까지. 게다가 아기 기저귀, 교환대와 짐을 걸 수 있는 고리까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무료로 개방된 공중화장실이 호텔 화장실 같다니. 한국은 도대체 세금을 어떻게 쓰길래 이런 복지가 가능한 거죠? 이후 마리 일행은 서울 지하철을 체험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승강장은 붐볐지만 누구 하나 새치기하지 않고 스크린도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내리는 사람을 먼저 기다린 후 질서 정연하게 탑승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되는 파리의 지하철과는 딴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객차 안의 풍경이었습니다. 너무나 조용한 실내에 사람들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거나 옆자리에 둔 채 잠을 자는 승객들이 보였습니다. 세상에,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무방비하게 잠을 자다니. 프랑스 지하철에서 잠을 잔다는 건 제 지갑과 가방을 훔쳐가세요라고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소매치기의 위협 없이 대중교통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나라. 마리는 한국의 치안 수준이 자신의 상식을 뛰어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되어 서울의 거리를 걸을 때도 충격은 이어졌습니다. 늦은 밤임에도 네온사인은 화려했고 무엇보다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 귀에 에어팟을 꽂고 스마트폰을 보며 밤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선 밤에 여자가 혼자 스마트폰을 들고 걷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인데 이곳은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 걸까? 그녀는 안심감이 감도는 서울의 밤거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호텔로 돌아온 직후 일행 중 한 명인 수피가 사색이 되어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없어. 지갑이 없어졌어. 소피의 지갑에는 500유로 한화 약 70만 원의 현금과 프랑스 운전면허증, 신용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분명 아까 택시에서 내릴 때 떨어뜨린 것 같아. 어떻게 다 훔쳐갔을 거야. 소피는 울먹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하지만 호텔 직원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영수증을 확인해 택시 회사를 찾고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님, 지갑이 경찰서에 분실물로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낮에 방문했던 강남 거리 한복판에 떨어뜨린 지갑을 지나가던 한국 시민이 주워 그대로 파출소에 가져다 준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지갑을 돌려받은 소피는 내용을 확인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현금 500유로랑 카드가 그대로 다 있어. 프랑스였다면 지갑은커녕 빈 껍데기도 찾기 힘들었을 상황. 마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정직하고 양심적이군요. CCTV의 나라라서가 아니라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높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한국 사회의 안전함과 시민들의 양심에 전율했습니다. 한국 체류 며칠 만에 마리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부유하고 안전한 선진국이라는 것을요. 도시의 청결, 시민들의 예절, 그리고 높은 삶의 질. 이것이 빚더미에 앉은 나라의 모습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의문은 상사인 장 모로와의 대화에서 풀렸습니다. 장 모로는 한국의 경제 구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말이 한국의 부채는 대부분 내부 부채야. 즉, 국민이나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빚이지. 외국에서 돈을 빌려 갚지 못해 파산하는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 그는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세계 10위권 내에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가진 나라야. 단순히 가계 부채 숫자만 보고 이 나라의 경제력을 판단하는 건 큰 오산이지. 마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숫자라는 껍데기에 속아 한국의 진짜 저력을 보지 못했음을. 치안이 좋은 건 단순히 경찰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타인을 배려하고 규칙을 지키는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리는 한국 지하철의 임산부 배려석이 뒤어져 있는 모습, 카페에서 노트북을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람들의 모습, K의 양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가진 정정과 배려심이야말로 이 나라를 지탱하는 진짜 자산이구나. 귀국 전날 밤, 마리는 호텔 라운지에서 동료들과 회포를 풀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오해했어. 소피가 말했습니다. 맞아. 숫자로만 판단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 이곳에 있었어.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마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우리 같은 외국인들에겐 기적 같은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마리는 프랑스로 돌아가 동료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은 GDP나 부채 같은 숫자로 정의할 수 없는 나라야. 밤거리를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자유, 공중화장실의 청결함, 잃어버린 지갑이 돌아오는 정직함.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풍격이지. 단지 부채 금액만 보고 한국을 가난한 나라로 단정 지었던 자신의 열팍함을 반성하며 마리는 잊지 못할 쌈리파도 영상의 충격과 한국인들의 따뜻한 미소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직접 경험해야만 비로소 보이는 진실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계 부채라는 숫자에 가려져 있던 한국의 진짜 모습, 외국인의 시선에서 본 우리의 당연한 일상이 얼마나 위대하고 특별한 것인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